봅시다. 이제 오늘부터 방정식 들어갑니다. 방정식 들어가는데 처음 배우는 것이 1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방정식을 배워왔지만 조금 잡고 넘어가야 될 게 있으니까 잡고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등호가 사용된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등호가 사용된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등식은 두 종류가 있어.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데,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항상 참인식이야. 항상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에 대해 참인데, 어떠한 미지수의 값과 관계없이, 그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대입을 하든지 간에 미지수에다가 항상 등호가 성립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그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참이 되게 하는 x,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러면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이 등식에 대한 형태고,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1차 방정식은 AX는 B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하지만 이건 여기에 분명히 이런 게 있어야 돼.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적어줘야 돼. 1차 방정식. 왜 그러냐면, 이런 말들이 없으면, 얘들아, 이런 말들이 없으면 A도 1차식이거든. X도 1차식이고 B도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뭐에 대한 1차식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X값은 미지수고, 그 다음에 A는 뭐야? X에 대한 계수, B는 뭐지? 상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X값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니네들은 항상 이렇게 표시할 거야. X는요, A분의 B의 형태입니다. 이게 값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나누는데, 얘들아, 나누는데 0으로 나누는 거는 항상 제외하라고 그러잖아. 그지? 제외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얘를 요로 보낼 때는 얘를 나눠야 되잖아. A로. 그지? A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데 0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A 값이 0이 아니라면 이게 맞아. 하지만 A 값이 0이 된다면, 얘들아, A 값이 0이 된다면 이라고 경우를 나눠야 돼. 0이 되면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고 우변은 b가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또 나눠줘야 돼. b 값이 0이라면 또 b 값이 0이 아니라면 이라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인데 x 앞에 있는 계수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지? 하던 대로. 하지만 0일 때는 어때야 돼? 식을 적어놓고 시작해야 돼. 알았어?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제 x에다가 무엇인가 값을 집어넣을 거야. 값을 막 집어넣고 있는데 집어넣어도 좌변은 뭐지? 0이거든. 좌변이 0이야. 근데 우변이 0이야 라고 얘기하면 x에다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도 여기서는 0 곱하기 x는 0이니까 항상 0은 0이잖아. 그지? 요럴 때는 x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서 요거는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해. 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근데 b값이 0이 아니라면 0 곱하기 x는 b가 나오니까 얘는 0이 아니고 얘는 0이잖아. 좌변은. 그지? 좌변은 0이고. 그러면 x에다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해야 하네? 안 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수학적 용어로 불능입니다 라고 얘기해. 능력이 없는 거야, 해가. 알았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어갈 때도 x 앞에 계수가, 알았지? x 앞에 계수를 반대편으로 넘길 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수, 미지수의 형태처럼 띄고 있는 어떤 다른 문자로 되어 있다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고, 옆에 있는 반대편으로 넘겼던 상수값들도 여러분들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표시해서 문제를 푸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눌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이야. 포함한 1차 방정식인데 이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긴 하지만 얘들아 절대값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봐. 절대값 x가 얘들아 절대값 x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x니? 알 수 없잖아. 앞에서 다 배웠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x가 0보다 작은 경우.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경우, 작은 경우, 0인 경우로 나눠지는데 등호는 어디에다 포함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얘는 x로 나가지만 이때는 어때? 음수가 돼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x가 돼야 되잖아. 즉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머릿속에다 항상 뭘 떠올려. 범위를 나누어라야. 나누어라. 어떻게 나누어요? 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경우와 0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야 돼. 그래서 x가 2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x-2로 나가지만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로 나간다. 그리고 방정식을 푸는 거야. 풀고 나면 끝나나? 아니야. 이러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해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한다? 범위를 나누어서 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값이 여러 개 있어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접근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